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플라스의 이제 변한 표는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표를 보고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그렇게 이제 그 항상 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포맷으로 그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 쉽게 되니까 어떤 꼴인지를 잘 확인을 해줘야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이제 지수함수가 붙어서 사인과 지수함수가 붙어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 두 가지의 형식을 두 가지를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사인의 베타인 경우는 요 앞에 s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베타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수함수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니까 뭐예요?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s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다. 앞전에는 s만 있었는데 s 플러스 요 지수함수의 승수값에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다. 베타의 경우는 아까 s분의 s 플러스 s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분의 s의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a니까 여기도 플러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논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에 그 at 그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 t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에 at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베타 t 만약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부호가 이제 양수예요. 플러스예요.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얘는 s-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응용하면 돼요. 이거는 여기다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됐던 거죠. 밑에 거는 뭐야? 코사인이니까 s 플러스 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 이거에 뭐예요?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분자에는 뭐가 올라와요? 이번에는 s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s 함수를 우리가 시간 함수로 바꾸려고 한다면 요 s 함수를 정리를 해야죠. 이런 포맷에 맞게 정리한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바꿔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유심 있게 찾아서 맞춰주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벡터 뒤에 세타가 붙어 있는 경우에 앞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제 s가 있던 데다가 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가 다 들어가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를 취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시간 함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하면 되겠죠. 이거 곱하면은 앞전에 우리가 이제 적분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가 있으면 각각 적분을 해서 표현하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2의 dt분의 dxt 그 다음에 마이너스 st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이제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에 2 앞으로 나오고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st 마이너스 st가 있으니까 st인 경우는 뭐예요? 적분인 경우는 앞으로 나오겠죠. s가. 그래서 원래는 이 s 하고 이제 x 여기 2에 2s 그 다음에 x s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3 상수가 남아 있고요. 그죠? 얘는 미분이니까 s가 이제 붙은 거고요.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상수만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함수 시간 함수만 있으니까 요거 시간 함수에 대한 뭐예요? s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 s가 왜 나오는지 그거 잘 이해가 이제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s 플러스 3 그리고 뭘로 빼요? x s 함수로 다 빼내면 결국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쉽게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보면 사인 함수에다가 2에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적분을 취하면 라플라스로 변환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요 사인 알파 t는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대입을 해서 지수함수 형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인 경우와 코사인인 경우 두 가지. 한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사인만 정해야 됐고요. 코사인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건 앞으로 빼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st하고 각각 나눠서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적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리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내려오면서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요 값은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S 그 다음 얘는 밑으로 내려온 거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마이너스가 앞에 얘는 생긴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고,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 t에다가 무한대를 넣었을 경우에, 그죠? 여기는 다 이제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넣어버리게 되면 얘는 뭐예요? 다 여기에 0승이니까 지수함수에 0승이니까 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1, 1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각각의 값을 정리를 해서 수식은 0을 넣었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앞에는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바다바다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0에서 이제 0을 넣은 거죠. 0. 그죠? t 대신 이제 0을 넣었던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0을 넣어버렸으니까 1이 됐던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가 됐고 여기는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걸 풀면 결국은 뭐예요? 밑에는 2개 곱하고 얘는 이제 위로 올리고 얘도 이제 위로 올리고 해서 정리를 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분배 법칙에서 정리하면 s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그리고 위에는 요 s하고 s는 날라가고 이 뒤에 있는 j 알파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j 알파, 그러니까 2j 알파가 될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2j하고 2j가 날라가니까 결국은 뭐가 남아? s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증명됐네요. 그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 사인 알파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했었죠. 사인, 여기는 베타로 표현됐는데 베타로 표현됐습니다. 뭐 베타나 알파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증명이 됐고요. 뭐 저렇게 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파로 됐는데 베타로 표현하면 뭐 베타로 나올 거고요. 그죠? 자, 뭐 이 정도는 다 여러분이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라플라스 역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 주파수 함수를 시간 함수로 다시 변환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 함수를 T 함수로, 시간 함수로 변환을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역변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변환 표현할 때는 결국은 시간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ft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s에 대한 함수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s에 대한 함수, 주파수 함수에 대한 역 라플라스 변화는 뭐다? 시간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함수를 시간 함수로 다시 변환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라플라스의 함수가 주어졌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에 대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지수함수 형식으로 2에 요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죠. 2t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전에 라플라스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요거를 거꾸로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이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하고, 이 라플라스의 변환된 값을 다시 시간함수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수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서 풀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뒤에 있는 값은 이렇게 앞에 승수의 값으로 곱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 함수를 역변환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값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얘가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앞에 s 플러스 1의 제곱승 플러스 4, 그 다음에 s 플러스 1 플러스 4, 위에는 뭐 결국은 s 플러스 뭐예요? 5가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원래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가 얘를 근을 이제 구하려다 보니까 값이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한 거죠. 왜냐면 결국은 얘가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죠. 4 이렇게 된 거죠. 잘라서 나눈 거예요. 결국은 이게 두 개 합치면 5가 되니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어딨죠?
여기 있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또 공통사항이 또 나오네요. 2의 4승은 뭐야? 4는 뭐야? 2의 제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분모는 이렇게 되고, 그럼 분자는 얘 따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S 플러스 1로, 하나는 4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비슷한 형태가 뭔가 하나 튀어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4니까 2의 제곱성이 될 거죠. 자, 봤더니 얘하고 얘가 똑같네요. 그죠? 이번에는 얘는 이렇게 똑같죠. 이해가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라플라스의 테이블을 참고를 하면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가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S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S에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수함수가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코사인. 이렇게 들어간 건 사인이었었죠. 그래서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t 1이니까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코사인 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이 2의 제곱승이니까 2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뒤에 거는 얘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S에 여기 2가 남을 거예요. 그죠? 2 남고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2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요거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2의 제곱승이니까. 그러니까 2는 하나는 남겨놓고 뒤에 값은 이거 같아지니까 사인 2t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2가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예요? 항상 앞에 라플라스 테이블에 있는 거하고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난관인 거죠. 그거를 잘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라플라스의 역변환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분분수 전개법에 의한 역변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선형계에서의 그 이제 그 수식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전달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 해석하는 값 자체가 분수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에서 요 그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요 분자하고 분모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요 그 A하고 B라고 하는 값은 J 값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A하고 B에 이제 N 값하고 N 값이 있을 텐데 요 값들은 결국은 실수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M하고 N은 또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 때 주로 이제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의 그 물리적인 실현 조건은 주로 이제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차수를 비교했을 때 n이 m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돼야 하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 BS는 뭐였어요? BS가 요 분모의 값은 분모가 0으로 놓았을 때의 전달함수의 분모 다항식은 그 분모만 빼낸 거예요. 이게 분모만 빼냈을 때 그 분모의 값이
영인 조건, 요거 0일 때 이 안에 있는 다항식이 결국 이제 0이 될 때, 이 특정한 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n차승에 대한 방정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방정식의 근은 그 특성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성근 혹은 이제 전달함수 fs의 극, 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인 조건은 결국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들을 존재하게 되고, 그때 0이 되게 하는 그 조건은 바로 이 값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의 극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우리가 이제 분모의 근은 결국은 폴의 극점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들을 우리 이제 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의 이제 fs의 이제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의 그 0점을 이 만족하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자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값들을 우리는 이제 제로다, 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폴과 제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어를 좀 알고 있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모와 분자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근 값들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 값들에 따라서 우리가 복수수 평면에 표현을 하게 되고, 복수 평면에 표현된 값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안정도를 또 결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두 가지 용어는 꼭 알아둬야 돼요. 폴과 그 다음에 제로, 이 두 가지. 그래서 폴은 뭐다?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제로. 이렇게 정의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값을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 라프라스 변환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함수 fs의 그러니까 부분 분수 전개를 할 때 세 가지의 이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계산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단순근으로서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계산이 상당히 편하게 되고요. 단순근이지만 복수수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근이 똑같은 거죠. 근이 똑같은 게 이제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프라스의 역변을 할 때 이렇게 단순근으로서 실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변환을 하게 되고, 부분 분수 전개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단순근이지만 수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중근이 포함되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거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순근인 경우, 그러니까 분모에 중근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근이 이제 중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근만 존재하는 경우, 분모에 그때 이제 전달함수의 그 함수 S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변환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제 분모인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고 본 거죠. 전달함수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근이 이렇게 하나하나 존재해서 여러 개가 이제 있다라고 본 거죠. 다중근이. 그리고 분자는 현재는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S의 값으로 그냥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분 분수로 전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모 부분들을 다 각각 쪼개는 거죠. 쪼개고 그 다음에 분자는 상수로 그냥 우선 표현했어요. C1 혹은 뭐 A1 여기 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라는 걸로 썼는데 어디서는 뭐 C로 표현하기도 해요. C1, C2, C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마다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이렇게 근으로 부분 분수를 전개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요 상수값들을 계산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수값 부분분수식의 전개식에서 분자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요 첫 번째 A1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값, 요 S 플러스 P1 값 있죠? S 플러스 P1 값을 곱해요. 구할 때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분모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는 이제 fs가 됩니다. fs 전체 함수 s 함수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s에다가 자기 자신 거에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0이 되게 하는 값. 그래서 여기 p 플러스 p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p1이 되겠죠. 값을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는 직접 대입했는데 원래는 이제 s 플러스 p1 그 다음에 뭐예요? fs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좀 원래는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fs 값은 여기 정의된 거 요 값을 그냥 바로 대입시킨 거예요. 대입시켜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다? s에다가 뭘 넣어라? 자기 자신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p1 p의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두 번째 상수는 자기 자신 분모의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fs 그 다음에 그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s는 마이너스 p1을 넣으면 되겠다. p2를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락 n차까지 가면 뭐 n차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한 다음에 그러면 a1, a2, a3 값이 이제 구해지겠죠. 그러면 앞전에 여기 a1, a2, a3에다가 그 값을 대입을 해요. 그리고 이 값을 뭐 한다?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함수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A1 요거는 이제 각각은 뭐예요? S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P1 T A2 2의 마이너스 P2 P2 2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함수를 시간함수로 변환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분수 전개식을 통해서 S함수를 시간함수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